오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왜 아무 의미가 없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네 곳만 투기 과열지구로 되고 이제 그 외 지역은 모두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세종, 왜 세종이 이번에 빠졌는가? 이전에 있었죠. 그리고 수원도 되겠고, 그리고 인천 이제는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 과열 지역만 네 곳하고 이제 서울 쪽 투기 지역 그런 부분들이 일부만 중심권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의미 있습니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서 무슨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뭐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가 잘 나오죠. 이 외지역은 대한민국에서 이 외지역은 전부 다 이제 풀렸습니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 그래서 도표에 보시면은 투기 지역 있죠. 서울권은 15곳이 투기 지역이 있고 나머지 둘러싸고 있는 광명, 과천, 성남, 하남만 지금 투기 과열 지역으로 되어 있다. 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지금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경착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경착륙.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완만하게 하락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이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급격하게 보시면은 급격하게 오름과 내림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게 이렇게 지금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도 제가 알아볼 건데 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 돼 버렸습니까? 이게 다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냄비. 대한민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5,000년 전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았다 싫었다를 부채질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화두는 이제 경착륙이 되느냐, 연착륙이 되느냐. 경착륙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고 연착륙은 무엇입니까? 연착륙은 이제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때는 서서히 착륙을 하죠. 밑으로 그냥 90도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륙,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고 이 경착륙은 무엇이죠?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곧바로 밑으로 실주로 내려가죠. 이거를 이제 경착륙이라 합니다. 비행기는 이렇게 안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야 됩니다. 아스팔트 그 활주로를 천천히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경착륙이라 그러는데, 자, 지금의 경착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다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급해진 거예요. 왜 다급해졌습니까? 왜 경착륙이 일어났습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이 여기서 경착륙이 됐던 다급해진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왼쪽으로 보시면 첫 번째가 무엇이죠? 금리입니다. 금리. 이 한국은행에서 이 바보짓을 했죠. 한국은행에서 미국을 따라서 그냥 무조건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자기 발등에 자기가 찍힌 겁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리를. 누가 이런 바보짓을 했습니까? 금리를. 미국과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다른데 금리 역전이 되면 오히려 금리 역전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뭐 환율이 뭐 지금 엄청나게 무슨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 80년대 얘기잖아요. 환율에 따라서 자본 이동이 되는 거는 80년대 얘기입니다. 80년대, 90년대 얘기죠. 2000년 이전에 21세기 이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는 금리 역전이 더 벌어졌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환율이 더 내려가죠. 왜 환율이 내려가죠? 금리 역전이 더 벌어졌는데. 자, 지금의 국제금융시장, 국제자본이동은 금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바보들이나 지금 고정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경착륙이 되고 부동산 시장을 이제 급조로 완화를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DSR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두 가지로밖에 설명 안 되는 거예요. 금리라는 문제, 한국은행에서 뻘짓을 해서 금리를 무작정 올려버려 놓고 된 문제고, 그 다음에 DSR을 40% 묶어놔 버렸습니다. DSR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급등하면서 DSR을 묶어놓으면 40% 묶어놓으면 대출 한도가 안 나옵니다. 이거 대출 한도가
한도가 더 줄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이라는 겁니다. 금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만 만큼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금리와 DSR이라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규제 지역과 투기 지역 이 세 개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빨간색에 있는 이 감색입니까? 서울. 그 다음에 주위의 수도권에 있는 강북 쪽하고 투기 과열 지역, 투기 과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조정 지역 있죠. 세 개 조정 지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비규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하고 비규제 지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없죠.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LTV 푼 것도 다 똑같아요. 15억 이상 50%푼 것도 다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5대 광역시는 또 뭐죠? 분양권 전매 안 되죠, 어차피. 그러니까 서울이 비규제 지역이 되든 성남이라든 분당이나 광명이 비규제 지역이 되든 부산이 비규제 지역이 되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크게 보면은 한 가지 차이가 뭡니까? 1번 뭐죠? 네, 이것의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요건, 실거주 2년, 비과세. 크게 보면 이거 말고는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다 풀어도요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다 푼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우하는 것은 무엇이다? 금리와 DSR이고 결국에는 금리와 DSR이라는 문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지금 경착륙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은행의 이창용이라는 사람이 금리를 바보짓을 했다. 이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 금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DSR이 어떻게 됐죠? 40% DSR 이 묶어놓은 거를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미분양 되는 거예요. 미분양.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 미분양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 부도나는 거죠. 네, 미분양이 또 되면서 건설사 부도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미분양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PF 다 이제 어떻게 되면 다 망가지죠.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설사 부도나고 미분양 이게 악순환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국토부에서 뭔가를 이제 마련해야 되죠. 일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미 규제 지역 이거 풀어도 의미 없다는 거. 그래서 10억짜리 집 소유자 생활안정대출 최대 5억까지 가능하게 한다. 이거는 그냥 소소하게 양념을 좀 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 이거 무슨 의미가 있죠? 네, 이거 뭐 50% LTV 풀었죠. 네, 이거 의미 없죠. 왜 의미 없습니까? DSR 묶어놨었잖아요. 그럼 DSR이 묶였는데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리에서 DSR을 다 깎아먹는데.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다 깎아먹는데 한도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5조 미분양, PF 보증 이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뭐죠? 왜 의미 없습니까? 이거는 또 금리죠. 사실 미분양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우리가 지금 이제 회수를 하고 안 받잖아요. 대출 안 해주고. 자, 금리 때문입니다. 예, 모든 것들은. 자, 이런 금리 때문에 DSR, 그 한도가 줄어들고 다 미분양이 되는 이 악순환이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다. 그래서 이 중심에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쓸데없이 높여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이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시면 되고, 집값 급락 연착륙 유도, 그래서 부동산 기조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금은 금리라는 문제가 해소돼야 되고 DSR이라는 부분을 저는 50%까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DSR도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DSR을 지금 무작정 풀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소득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정수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DSR을 50% 정도까지는 푸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DSR을 풀어도요, 금리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가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금리 부담이 커지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사실 풀어놔도요,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한번 금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번 사람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학습 효과를 가져다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레버리지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네, 이 말이 뭐죠? 빚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경험을 진하게 한번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가 쓸 돈도 없을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것을 학습 효과를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시대가 없어졌다. 결국에는 이 레버리지 시대가 없어졌다는 부분들도 결론적으로는 또 금리와 DSR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똘똘입니다. 똘똘이. 이 똘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A라는 주택을 샀어요. 위에 보시면 A라는 주택을 샀어.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전세금 받죠. 전세금을 받고 B라는 주택을 사거나 혹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5억짜리 두 채를 삽니다. 예, 뭐 아파트 분양권도 우리가 옛날에는 두 채를 받았잖아요. 지금 똘똘이 한 채를 무조건 받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 되죠? 자, 레버리지 시대는 이미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다? 전체 부동산이 오르고 전체 부동산이 내려가는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DSR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거는 레버리지 시대가 이미 막을 내린 겁니다. 소득 기준으로 보는 순간부터. 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다? 결론적으로는 이 레버리지 시대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입지순으로 갑니다. 입지순. 입지 순서로 무조건 나열돼요. 1번부터 100번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작년까지는 뭐 똘똘이라는 것들이 이제 똘똘이 한 채, 뭐 세금 때문에 똘똘이 한 채를 간다고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왜? 시장 자체는 선진국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진국형. DSR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소득 대비 아파트 대출 한도, 주담대 이것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네, 모기지 이거 다 지금 어떻습니까? 선진국 시장의 하나의 뭐 표본을 보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시장 전체적인 시장도 어떻습니까? 기조가 선진국 시장으로 간다. 선진국 시장에서는요, A, B, C에서 전세는 놓고 전세금 받다 전세 시장도 없지만 그 짓거리 안 합니다. 5억은 내가 실고자 하고 5억은 뭐 이거는 뭐 세를 놓고 네, 임대를 놓고 그러면은 두 개 다 같이 올라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아파트가 올라갈 때는 10억짜리 한 채도 올라가는 금액이나 5억짜리 두 채가 값산에서 올라가는 금액이나 똑같은데 지금은 아니란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어떻습니까? 금액이 클수록 올라가는 비율이 커진다는 것이다. 왜? 금액이 클수록 똘똘이 아파트가 똘똘이 주택이 될 집값 10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서 알아서 해준다. 시장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짜리 한 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5억짜리 두 채를 산다. 이거는 바보짓이 된다는 거다. 왜? 5억짜리 집은 10% 오를 때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는 20%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금액차가 굉장히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다? DSR이 들어오면서부터 레버리지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디레버리지 시대다. 디레버리지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15억 주담대 LTV 50% 이제 풀렸죠. 네,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풀리면 뭐 합니까? DSR이 안 되는데 내 소득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금리 DSR의 이 요지가 이거죠. 고금리와 DSR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네, 금리라는 부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된다? DSR을 다 깎아 먹는다. 그러니까 한도가 줄어들죠. 5월달에 4억 있던 사람이 뭐 소득이 있던 사람이 12월달에는 3억밖에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 모든 주범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DSR을 지금 당장 뭐 40에서 60% 늘린다. 이것도 의미가 없죠. 네, 빚을 선호하는 레버리지를 선호하는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 지금 뭐 PF라든가 모든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경착륙, 우리가 부동산의 경착륙이 계속 발생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착륙 발생하게 되면은 이 산업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칩니다. 가계라든가 혹은 그다음에 금융,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업까지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착륙을 막아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결론적으로는 한국은행의 이창용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창용 총재가 이 바보짓을 했다. 모든 문제는 이 핵심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규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의미 없고요. 규제하려면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도 다 풀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잖아.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 비규제 지역이나 지금 뭐가 달라요? LTV 50% 딱같이 받는데, 네, 실거주 말고 의미 있나요? 네,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금리를 미국과 같이 쓸데없이 따라서 올렸다. 미국과 경제 상황이 다른데 고용과 소비 시장이 전혀 다른 미국 시장과 이런 바보짓을 하면서 벌어진 이거는 웃지 못할 이거는 해프닝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해프닝. 그냥 해프닝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해프닝으로 시작되고 해프닝으로 끝난다. 감사합니다.